어둠 속에서 누군가 당신의 손을 잡아 끕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마치 당신을 보호하려는 듯이. 당신은 그 손길이 따뜻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은 이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의 발은 낯선 길을 걷고 있었고,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이 그것을 선택했다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종당하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폭력도 없고, 강요도 없고, 명백한 위협도 없습니다. 그저 미묘한 압력, 교묘한 암시,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도구로 삼는 보이지 않는 손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그리고 바로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조종자들은 당신을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종의 세계로,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여정으로.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조종이라는 것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종을 강압이나 폭력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조종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조종자는 당신에게 총을 겨누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찾아냅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을,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공포를 찾아냅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일부. 그리고 조종자들은 바로 그 그림자를 통해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알아냅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을, 학교에서 따돌림 당했던 상처를, 첫사랑에게 버림받았던 아픔을,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조종은 특히 미묘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체면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조종의 도구가 됩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상사는 말합니다. 우리 팀은 가족 같은데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친구는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것도 못해주겠어? 이것들은 모두 조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책임이라고, 우정이라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종자들은 당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책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거부하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면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조종은 일종의 심리적 투사입니다. 조종자는 자신의 욕구를 당신에게 투사하고 마치 그것이 당신의 의무인 것처럼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당신의 문제로 만들고 자신의 공허함을 당신이 채워야 할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당신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종의 무대는 언제나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종자는 논리로 당신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휘저어 놓습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죄책감. 이러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는 동안
당신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조종자는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의 연인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싫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 처음에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친구들을 점점 덜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연인만이 당신의 유일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당신은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이 조종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당신은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변해 있습니다. 융근 개성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여정. 하지만 조종은 이 개성화를 방해합니다. 조종자는 당신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이러한 조종은 세대를 거쳐 전해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아니.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이것은 사랑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종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의사가 되라고, 변호사가 되라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고. 그리고 자녀는 평생 동안 속으로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조종자들은 또한 비교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만 안 하니? 옆집 아이는 벌써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러한 비교는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당신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당신은 조종자의 요구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을 만족시키면 어쩌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으면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조종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를 들어주면 그들은 2개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2개를 들어주면 그들은 10개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닥 없는 우물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보면 조종자들은 종종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그 공허함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심리적 흡혈귀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종자들은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당신의 현실감을 왜곡시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조종자가 당신의 현실 인식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느낀 것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까?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어쩌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 이것이 바로 조종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 융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종자들은 그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어는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당신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정말로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직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방어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같은 전략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거부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화를 내거나 침묵으로 벌을 주거나 당신을 비난하거나 희생자 행세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일기에 적으세요. 기록하는 것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을 객관화하고 조종자가 왜곡시킬 수 없는 증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어는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조종자는 당신의 감정을 자극해서 특정한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그것은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날씨에 따라 당신의 인생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방어는 예측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그들은 이 버튼을 누르면 당신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전략은 무너집니다. 평소에 사과하던 상황에서 사과하지 마세요. 평소에 설명하던 상황에서 설명하지 마세요. 그저 침착하게 당신의 경계를 지키세요. 다섯 번째 방어는 강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융의 개성화 개념이 여기서 핵심이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 조종자들은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누군가 당신을 그것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할 때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집단의 정체성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직원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알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조종에 대한 최고의 방어입니다. 여섯 번째 방어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종종 차갑거나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는 담장이 아닙니다.
경계는 다리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괜찮지만 저것은 괜찮지 않다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할 수 없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의 경계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씩 침범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 번만, 이번만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당신이 한 번 물러서면 그들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때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조종자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당신이 경계가 없을 때만 당신을 원했던 것일까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예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종자에게 당신의 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예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번째 방언은 침묵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이 설명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당신을 더 깊은 함정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오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당신은 왜 아니오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니오라고 말하고 침묵하세요. 이 침묵은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백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침묵을 깨고 싶어 합니다. 특히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압박할 때. 하지만 그 침묵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조종자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싸움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결정을 지키면 됩니다. 8번째 방어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을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고립되어 있을 때 당신은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관점이 없고 당신의 현실을 확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유지하세요. 가족과 연락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세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까지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들이 놀라거나 우려를 표현할 때, 그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9번째 방어는 자기 돌봄입니다. 조종에서 회복하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쳐 있을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때로는 신체적으로도. 그래서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쉬세요. 건강하게 먹으세요. 운동하세요. 명상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세요. 이것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융은 전체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고 우리 자신과 화해하는 것. 조종은 우리를 조각조각 내놓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자기 돌봄은 그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과정입니다.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10번째 방어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은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는 혼자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종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거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면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는 당신에게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패턴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이 조종당하기 쉬운지,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도구를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응 방식을, 새로운 사고 패턴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려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조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개인마다 다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계를 끊는 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특히 조종자가 변화를 거부하고 학대가 심각하며 당신의 정신 건강이나 신체적 안전이 위험에 처한 경우,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거나 오랜 친구이거나 사랑했던 사람일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변할 거야.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 거야. 어쩌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지만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때로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조종과 학대 없이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그것을 제공할 수 없다면 당신은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종자가 변화에 열려 있고 당신이 안전하며 관계에 충분한 가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명확한 소통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조종자에게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 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종자는 방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조용하게, 침착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고 만약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조종자와의 관계는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가 치유해야 할 부분을. 그래서 조종 경험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자신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당신이 조종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장을 위해 학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관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조종자는 당신의 스승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조종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되돌아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곳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종종 미지의 것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나아간다면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저편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진정한 자유, 당신이 당신 자신의 선택을 하고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누군가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애쓰지 않고 누군가의 조종에 반응하지 않고. 이 자유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당신은 배울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시 발견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발견할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그리고 조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그 지혜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평생 계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조종에서 벗어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지 당신에게 일어난 나쁜 일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준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치유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당신이 여전히 상처받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려고 하면 당신은 재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쓰세요.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을 떠날 의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 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하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조종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는 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조종자들은 항상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변화하고 기술은 발전하며 조종의 방법도 진화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는 조종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당신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당신 자신을 알고 당신의 경계를 지키고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세요. 누군가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는 자기 실현입니다. 당신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 조종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작게 만들고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며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종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독특할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여정과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만의 것이고 당신의 강점도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의 길도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여정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더 빨리 치유될 수 있고 누군가는 더 느리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당신은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실수할 것입니다. 당신은 옛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랜 속담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7번, 일어서면 8번. 이것이 바로 회복의 본질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일어서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조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한 용서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조종자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조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는 당신이 분노와 원망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무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것을 계속 지고 다니면 그것은 당신을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그들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이해하면서도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들에게 다시 당신을 해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용서는 종종 자기 용서입니다. 많은 조종 생존자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나는 더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왜 나는 신호를 보지 못했을까?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정보와 자원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을 탓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자기 용서는 자기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세요.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당신 자신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비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강함을 인정하고 그들이 생존했다는 사실을 축하하겠습니까?
조종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당신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처음에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조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가 없는 관계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존중이 있는 관계는 열정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도 깊고 의미 있고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평화가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상호 존중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장할 공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것을 키우세요. 조종에 익숙한 당신의 일부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좋아서 진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저항하세요. 당신은 건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통합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을 부인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조종 경험은 당신에게 당신의 그림자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을, 당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상처를.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면 당신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합될 때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에게 공감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에게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약함은 당신에게 회복력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과정 속에 있습니다. 조종에 대한 면역력은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때때로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이제 당신은 그것을 더 빨리 알아차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더 빨리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렸을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싸울 수도 있고 그냥 걸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설명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에게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미 깨어나는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진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때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계속 의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당신 자신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직관을,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경험을. 그것들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귀 기울이세요.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이제 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을, 당신의 영혼 속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발견할 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조종당하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자유로운 당신. 그 자아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이제 당신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당신 자신에게로. 그것은 긴 여정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발견할 때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찾고 있던 것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당신이 필요로 했던 구원자였다는 것을, 당신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던 답이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기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당신의 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화는 끝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쓰는, 당신이 사는, 당신이 선택하는 이야기.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각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조종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용감하게, 진실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때때로 뒤를 돌아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기 위해. 하지만 너무 오래 뒤를 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미래는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밝습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조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나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삶을, 진정성의 삶을, 자기 주도의 삶을, 그리고 그 삶에서 당신은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이 될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개성화는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온전히.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거부당할 위험을, 오해받을 위험을, 외로워질 위험을. 하지만 당신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아닌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각본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비극이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때로는 넘어지면서, 하지만 항상 일어나면서, 항상 계속하면서. 왜냐하면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저편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찾고 있던 무언가가, 당신이 항상 필요로 했던 무언가가, 그리고 그것은 당신입니다. 진정한 당신, 자유로운 당신, 온전한 당신. 그 당신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당신은 그 당신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종에서의 진정한 해방입니다. 단순히 조종자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히 당신은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진정으로 자유를 맛본 사람은 결코 다시 사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항상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충분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당신의 삶을 사세요. 자유롭게, 진실하게, 온전히.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을 시간입니다. 이제 그것을 살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이 될 시간입니다.